이처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폭력을 지지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가 생겼을 때 받은 엄청난 액수의 인도적 지원금을 피에로가 빼돌리면서 부정부패에 신물이 난 주민들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수준의 부정부패를 자행했던 피에로를 주도한 파타 또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배출한 조직이며, 파타 또한 테러 행위를 일삼았고 하마스 또한 그 부정부패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마스는 테러 조직인 이집트의 이슬람 형제단의 가자 지부였기 때문에 테러 조직을 지원해서 자신들의 부정부패의 탓을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로 배출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마스 또한 주택 건설을 위해 공급되는 세멘트를 빼돌려서 땅굴을 짓고 인도적 지원 물자를 가로채서 암시장에 팔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유로 SBS가 말한 것처럼 파타의 부패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가자지구 전반을 수동적인 테러 지원 단체로 보는 시선도 가능하다 봅니다.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공포에 항상 짓눌려서 살고 있는 것도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물론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공포에 짓눌리면서도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것, 또 하마스 조직원들의 상당수가 팔레스타인 주민들 중에서 배출된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UN 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제안한 공동으로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제안을 5번이나 거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1918년에 대영 제국이 팔레스타인과 가나안 지역을 점령한 후에 1936년이죠. 아랍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엘 커미션이 조사한 결과 가나안 지역의 80%를 팔레스타인에게 20%를 이스라엘에게 제공하는 두 개의 국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에게 55% 그리고 팔레스타인에게 44%를 주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당시 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인구 비율을 고려할 때 유엔과 대영 제국에서 거주민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은 팔레스타인에게 더 많은 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을 이스라엘은 수용하기로 했지만 이슬람권은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유엔이 두 개의 국가 중재안을 1947년에 다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이집트와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 시리아 5개 국가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때는 이스라엘군이 강하지 않았지만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막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막아낸 것이 그 아랍권에는 큰 손해로 다가오게 됐죠. 그 결과로 유엔은 팔레스타인에게 주려 했던 영토 대부분을 요르단에게 할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1967년에 다시 침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예루살렘 지역과 가자 지구를 점령합니다. 이스라엘은 영토 반환을 고려했고 이슬람권은 아랍 리그에서, 그러니까 아랍인들의 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평화를 유지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과 협상하지도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이 중재로 나서서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만나서 가자지구 서안지구의 94%와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의 영토로 할 것을 2000년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아라파트가 거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이스라엘 100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상해되는 결과를 이때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의 제안에 추가 영토를 얹어서 다시 2008년에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거부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을 이처럼 5번이나 수용하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대영 제국이 나섰던 첫 중재안은 팔레스타인의 20%만 이스라엘에게 허용하고 동예루살렘을 포함하는 나머지 대부분을 팔레스타인에게 주겠다 했지만 이슬람권은 이도 거부했습니다. 그 후 약 4번 반복된 중동 전쟁은 이슬람권의 침공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스라엘의 영토를 되려 늘려주는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전체를 차지하고도 이집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적도 있습니다. 2005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영역을 하마스라고 하는 테러 조직의 온상으로 허용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이스라엘의 책임이라 할 수는 없겠죠.
과거에 팔레스타인이 특정 국가가 건립되지 않은 대영 제국의 영토였을 때, 또 오토만 제국 당시에도 아무나 와서 살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중동의 무슬림들이 유대인들을 쫓아내려 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를 우호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세력 확장을 위한 이슬람권 특유의 정책과 유사한 조치였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슬람 제국은 추가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을 납세하는 한 타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행하고 또 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당연히 핍박을 가하던 다른 제국들에 비해 별다른 저항 없이 많은 영토를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슬람 제국은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돌변했습니다. 저항 없이 식민지를 차지할 수 있고 또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두 가지의 이익을 보다가 상황이 바뀌면 핍박을 가하든지 죽여버리든지 했습니다. 이슬람권의 지배를 선호하다가 전멸된 기독교 공동체들도 아프리카에는 존재했습니다. 같은 논리에서 이슬람권은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거할 수 있는 국가를 허용하지 못합니다. 허용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이슬람 정권이 언제든 없애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잠시 공존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한 허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할 수 있는 세력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쿠란이 알라의 영광이나 무슬림의 생존을 위하는, 즉 전략적 목적에서는 거짓말을 허용한다는 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을 포함하는 중동권이 일관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외쳤던 것처럼 정치적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 전혀 영토를 가지지 못하는 것, 또는 이집트에서 한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퍼서 지중해로 처박아 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중동 문제의 해결책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5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중동 문제의 해결책은 이슬람권이 유대인들의 영구적인 생존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또한 서한지구와 가자지구는 같지 않지만 서한지구의 국제법을 위반하면서 불법 정착촌을 늘려오는 등 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도발해온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이미 수십 년간 세금을 내지 않고 있었죠. 주민들의 형편이 그렇게 안 되었던 측면도 또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민들을 몰아내기 전에 하마스가 세를 거둘 수 없었던 주민들의 터전을 이미 팔아버렸던 전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이미 5회나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의 거주권을 인정하려 했음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양쪽 모두 온전하지 않고 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온전할 수도 없겠지만 능동방어도 방어의 한 종류임을 고려하면 적어도 누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고 누가 방어하는 패턴인지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로켓으로 자국민을 보호하고 하마스는 가자 주민들로 로켓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리고 하마스가 쏴대는 그 로켓의 25% 정도는 가자 지구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로 떨어져서 가자 주민들을 죽입니다. 중동 지역의 전문가라 자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지난 100년 미만의 일로만,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1917년의 발포 선언에 의해서 1948년 건국된 이후의 맥락으로만 현재를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전 영상들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시대와 오늘날의 유사성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고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 사이 빈번하던 충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 21세기에도 지금 가자 지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벌 당시 블레셋 족속을 정벌하는 데 실패했던 단 지파가 다른 지파들의 영토 안에 살았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한 후에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충돌하게 된 족속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의 철기문화 히타이트족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자 지구에서 충돌이 발생하자 종교적 연대감에 젖은 레바논의 무장 정당 그리고 또 테러 조직인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충돌할 경우 발생하는 정치 역학적 관계도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으로 5차 중동전을 조망해야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